햇살이 눈부시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내 아진의 눈앞에서 남편 영준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커다란 트럭과의 충돌. 한참을 공중에 떠다니던 남편은 머리부터 땅으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 없이도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 시누이가 달려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오빠 사망보험금 30억 나온다며? 나 급하니까 3억만 빌려줘. 아진이 배신감에 몸을 떨 때 시어머니 혜정 씨가 불호령을 치며 시누이를 쫓아냈습니다. 이 독한 거사, 내 아들 시신 앞에서 돈 타령이냐?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아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 돈은 지켜주마. 며칠 후 혜정 씨는 아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시누이 서연이지 남편 회사가 부도나서 눈이 뒤집혀 너를 괴롭힐 거다. 차라리 그 돈, 이 어미에게 맡겨라. 내가 꽉 쥐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마음 추스르면 돌려주마. 아진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믿었습니다. 30억이 든 통장과 인감도장을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비극이 닥치기 전 아진과 영준의 10년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혜정 씨 또한 누구보다 든든한 아진의 편이었죠. 그들의 파국이 더 시리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깨지기 전의 일상이 그만큼 찬란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10주년을 불과 한 달 앞둔 봄날이었습니다. 영주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아진이 좋아하는 프리지아 한 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회사 건물 앞에서 우산이 없어 당황하던 아진 앞에 영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가 다 젖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산을 아진 쪽으로만 기울였습니다. 내가 좀 젖는 건 괜찮아. 당신 감기 걸리면 내 마음이 더 아파. 그 말은 아진의 10년을 지탱해준 뿌리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진이 남몰래 눈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영주는 아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진아,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 전 세계 다 여행 다니면서 연애하듯 살자. 나한테는 내가 내 유일한 가족이자 보물이야. 사고 당일 아침에도 영주는 아진의 아침잠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아진이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고 잠이 덜 깬 아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이번 주말엔 드라이브 가자. 우리 아진이 좋아하는 바다 보러. 그것이 영준이 남긴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시어머니 혜정 씨는 아진에게 있어 친정 엄마보다 더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명절이면 시누이들이 아진에게 일을 시키려 할 때마다 혜정 씨는 앞치마를 뺏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우리 아진이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얘는 나한테 온 귀한 선물이야. 혜정 씨는 늘 맛있는 음식을 하면 아진의 접시에 먼저 놓아주곤 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아이 소식을 물으며 아진을 무안하게 할 때 혜정 씨는 가장 먼저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가 무슨 대수라고. 우리 아진이가 영준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상님께 감사하고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다들 집에 가. 어느 날은 아진을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더니 본인의 비상금을 털어지어온 보약을 건넸습니다. 아진아, 이건 애 낳으라는 약이 아니라 내 몸 챙기라는 약이다. 영준이 뒤바라지 않으라 고생 많은 거 내가 다 안다. 너 아프면 이 어미 마음이 무너져. 아진은 그 눈물을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요람 같았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지는 꺼져 있던 회사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법인 휴대폰 전원을 켜자마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알림 소리는 아진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내연녀 어에게 온 메시지에는 자기야, 우리 복덩이 발로 차는 것 좀 봐. 아진 씨한테는 오늘도 야근한다고 속였어? 미안하긴 한데. 빨리 정리하고 우리 새 식구 살 집 알아보자. 영준의 메시지에는 조금만 참아. 아진이는 애도 못 낳잖아. 우리 엄마도 너랑 복덩이만 기다리고 계셔. 조만간 이혼 서류 내밀 테니까 걱정 마. 또 다른 내연녀 비와의 메시지 속 영준은 자기야, 오늘 병원 검진 혼자 가게 해서 미안해. 아진이 생일이라 어쩔 수 없이 저녁만 먹고 갈게. 내 마음은 너랑 우리 아기한테 있는 거 알지? 사랑해. 충격적인 사진들이 그 핸드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진과 함께 갔던 그 예쁜 바다, 그 맛집에서 영주는 다른 여자들과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진에게는 피곤해서 일찍 자겠다던 밤, 그는 다른 여자들과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준의 방에서 아진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오열하던 그 순간 혜정 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긴커녕 무언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임이라는 이유로 아들에게 외도를 부추긴 것도, 대를 이어야 한다며 5대 독자에 집착한 것도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아진을 보며 혜정 씨는 혀를 찼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냐? 눈치도 더럽게 없지. 내 아들이 10년 동안 너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겠니? 씨도 못 받는 밭을 붙들고 있느라 말이다. 아진은 영준의 휴대폰에서 영준의 엄마 혜정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발견했습니다. 영준아, 그 둘째 년도 임신했다며? 이왕이면 둘 다 낳게 해라. 아진이한테는 내가 입 잘 막아둘 테니까 넌 밖에서 대만 잘 이으면 돼. 아진이 걔는 멍청해서 내가 잘 구슬리면 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까지도 다 내놓을 애야. 아진이 30억 원의 행방을 묻자 혜정 씨는 아진의 뺨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목숨값에 침을 발라? 그 돈은 우리 집안대를 이을 내 손주들 몸값이다. 너 같은 애도 못 낳는 여편네한테 줄 돈은 단푼도 없어. 혜정 씨가 그토록 아진을 아꼈던 이유는 아진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진을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로 묶어두어야 영준이 밖에서 마음껏 때를 이을 아이를 만들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준의 보험금 수익자를 아진으로 해둔 것 역시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나중에 어머니가 관리해주마라는 감언이설로 통째로 가로채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아진아, 내가 내 돈 지켜주마. 라고 말하며 안아주던 그 따뜻한 품은 사실 사냥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뱀의 또알이었던 것입니다. 사고 직전까지도 세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영주는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쓴 채 내연녀들을 만났고 혜정 씨는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얼굴로 뒤에서는 아들의 외도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아진에게 보여준 영준의 헌신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연극이었고 혜정 씨의 자애는 아진의 의심을 차단하고 훗날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진의 절규에도 혜정 씨는 당당했습니다. 내 아들 목숨값으로 내 손주 보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장례식장에서 아진이 오열하며 했던 그 말은
지난 10년의 찬란했던 추억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거짓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변호사를 선임했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 혜정 씨가 내 아들 목숨값으로 내 손주 보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며 뻔뻔하게 소리칠 때 아지는 깨달았습니다. 슬퍼하기엔 저들의 죄가 너무나 깊다는 것을요. 재판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혜정 씨는 재판정 앞에서까지 손수건을 적시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들을 잃은 가련한 노인입니다. 며느리가 사치벽이 심해 제가 돈을 보관해 준 것뿐이고 나머지는 아들의 핏줄을 지키느라 어쩔 수 없이 쓴 돈입니다. 하지만 아진의 변호인이 제출한 영준의 회사 휴대폰 복구 내역과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객석은 술렁였습니다. 아진이 걔는 멍청해서 내가 잘 구슬리면 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까지도 다 내놓을 애야. 라는 혜정 씨의 육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연녀들에게 건네진 10억이 아들의 유지가 아닌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데 있기 집착에 의한 횡령임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피고 혜정 씨는 원고 아진에게 30억 전액을 반환하라. 또한 원고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 혜정 씨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이번엔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행을 위해 혜정 씨의 집과 땅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토록 아꼈던 시동생들도 돈줄이 마르자 엄마 때문에 오빠 보험금 다 날렸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돈으로 매수했던 내연녀들은 혜정 씨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아이를 떠맡기듯 내던지고 잠적했습니다. 5대 독자 손주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줄 알았던 혜정 씨는 이제 낡은 쪽방에서 기저귀가 100원을 아까워하며 과거를 후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의 거짓 결혼 생활과 지독했던 소송을 뒤로하고 아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아지는 승소해서 되찾은 돈의 일부를 사기 피해 여성 및 미혼모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타인의 아픔을 닦아주는 에너지로 바꾼 것입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꽃집 겸 심리상담 카페를 연 그녀는 이제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웃음이 아닌 자신을 위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삽니다. 아지는 더 이상 비 오는 날 누군가의 우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튼튼한 우산을 펼치고 당당히 빗속을 걸어갑니다. 그녀의 곁엔 이제 배신도 거짓도 없는 투명한 햇살만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핏줄이라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아진이 마지막으로 혜정 씨를 스쳐 지나가며 남긴 이 한마디는 10년의 지옥을 끝내는 가장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